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보도를 보셨지만 이 베센트 장관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열흘간의 상승세를 좀 접었다라는 데 대해서 땡큐 베센트입니다. 근데 이제 기축통화국 재무장관이 특정 국가의 통화를 꼭 집어서 언급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 어쨌든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비용, 자본 조달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네. 또 상대적으로 미국은 기껏 관세를 부과했는데 원화 가치 하락으로 관세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 관세 협상 중에 깨알같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한국의 외환시장을 감안해서 매년 200억 달러는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 올해 첫 해부터 200억 달러를 밑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미 네. 투자 금액이. 네. 여기에다 원화 가치 하락을 이유로 이제 이 미국과의 우리나라는 통화 스와프를 원화하고 있는데 이런 한미 통화 스와프 요구에는 선을 긋되 대신에 구두 개입을 통해서 시장을 관리하겠다라는 계산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건 이제 베센트 장관이 철저하게 자국 이기주의 보호 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구두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분석되나요?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1,46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종가를 보게 되면 거의 1,469원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게 일회성이다. 좀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정부 역시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실제 달러 매수로 이어지는 것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입 업체들의 이제 결제 수요, 여기다가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 달러 예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고 있는 게 오히려 환율의 하단을 좀 탄탄하게 떠받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 기축통화 국가인 한국과 이제 이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있지 않은 한 구두 개입은 일회성, 단기에 그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이 기준금리 결정에도 환율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총재 발언의 8할은 고환율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5차례 연속 동결인데 만장일치였습니다. 이 총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이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을 꼽아보게 되면 대외 요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공격적인 해외 주식 투자와 달러 저가 매수세가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외에도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 불안 등의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반영되긴 했지만 이러다 보니 한은은 지금 금리를 내리기도 그렇다고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뺐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유지돼 왔던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가 완전히 삭제됐다라는 의미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물 건너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실제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석 달 후 금리 동결 가능성에 5명이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두 달 전 11월에 금리 인하 동결 전망이 3대3 팽팽했던 것과 비교하게 되면 금통위원 내부에서조차도 좀 보수적인 기류로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환율 불안이 계속 이어지는 한 통화 정책의 무게 중심이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유지에 더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환율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의견도 일각에선 있는 걸로 합니다. 한은 총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 환율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각 태울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왜냐? 금리로 지금 환율을 잡기 위해선 적어도 2에서 3% 한꺼번에 금리를 올려야만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로 감당할 만한 어떤 경제적 타격이 되지 않는다. 국민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고환율은 과거의 위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달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대외 순채권국이고 지금은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과 내국인들의 해외 투자 쏠림에서 비롯된 만큼 네.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달러 수요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환율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배제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환율 추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이창용 총재는 최근의 환율 상승은 대내 요인이 4분의 1, 대외 요인을 4분의 3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외 요인이라고 하면 트럼프 리스크인데요.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의중 혐의로 지금 형사 기소되어 있죠.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지금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까지 이제 천명하다 보니 이른바 안전자산,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웃나라 엔화 약세까지 가세하고 있는데요. 대내 요인으로는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주식에 대해서 폭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12일까지 무려 3조 4천억 원의 미국 주식을 순매수했는데 지난달 한 달 금액을 웃도는 수준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 아니라 이제 구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데요. 네. 다만 올해 환율 전망을 놓고 보면 상고하죠. 상반기는 높겠지만 하반기엔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오는 4월로 예정된 한국의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대규모 중장기 투자를 하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또 미국도 연내 금리 추가로 내리게 된다면 네. 연말쯤 가면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고하저로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반도체 관세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거쳐서 이제 재수출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서 반도체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그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 타겟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0의 대중국 판매는 허용하겠지만 판매액의 4분의 1을 관세로 환수하겠다라는 전략의 일환인데요. 근데 타이밍을 보게 되면 오는 4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협상용 카드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반도체를 지렛대 삼아서 무역과 안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트럼프식 이제 압박 전략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도 여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번 관세는 이제 엔비디아의 A칩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H200에 들어가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매출의 25%를 관세로 떼이게 되면 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수익성 보존을 위해서 우리 기업의 HBM의 단가 인하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네. 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죠. 설상가상으로 지금 백악관의 경우에는 향후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관세를 확대하는 2단계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안이 긴박해지자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귀국 일정을 미루고 현재 진상 파악에 나선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우리가 통상 협력을 거치면서 우리는 반도체에 대해선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총력을 네. 기울여야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대외 경제 환경이 두루 참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과 중일 갈등이라는 세계적인 좀 복합 위기 속에 우리 경제는 단순히 어떤 줄서기가 아니라 철저한 실리 중심의 다변화 외교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제 핵심 광물, 소부장의 자립도를 높여서 보복 리스크를 좀 분산해야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술 우위 전략인데요. 미국과 일본도 대체할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보유함으로 해서 협상력을 키우는 게 최고의 네. 방패입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